자, 명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명제 단원.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제의 정의,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3은 2보다 크다. 이것은 참인 명제고 3은 2보다 작다. 이것은 거짓인 명제고 그런데 3은 크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3을 크다고 볼 수 있고 작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은 크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는데 내용이 항상 옳은 명제, 상식을 가진 누가 봐도 옳은 명제, 거짓인 명제는 항상 내용이 옳지 않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 거짓인 명제는 하나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그래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양수로 된 집합이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는 음수죠. 그럼 모든 게 양수가 아닌 게 아니지만은 딱 하나만 양수가 아닌 게 있지만 요것은 양수로 된 집합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인 명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입니다. 부정, 명제의 부정. 명제 P에 대해서 명제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렇게 쓰고 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명제 P가 참이면 예를 들면 이게 명제다. 그럼 이건 참이에요. 그러면 나 P는 이게 아니면은 이것이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몇 가지 해보세요. 명제 P가 참이면은 나 P는 반드시 거짓이고 명제 P가 거짓이면 나 P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집합일 때도 봤죠. P가 아닌 게 아니면 P. 여기서 명제 P가 아닌 게 아니니까 명제죠. 자기 자신이죠. 요거를 P의 부정, 요거는 not P의 부정 그렇게 보는 거고 이거를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습니다. 조건. 그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명제는 딱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조건은 딱 봐서는 모르지만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그 명제가 참이 되면은 그는 조건.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거짓이 돼도 그 명제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명제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포인트, 핵심은 문장 또는 식입니다. 명제나 조건 다 문장이나 식이에요. 조건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X에 따라서 이것이 참, 거짓이 구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 PX를 간단히 조건 P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이런 건 조건이에요. X가 3이면은 이거는 참이 되고 X가 1이면은 이것은 거짓이 되죠.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은 뭐냐? 진리집합은 조건에서 따지는 거예요. 전체 집합 U가 있고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이다.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됐다라는 것은 이 조건의 핵심인 이 X가 전체 집합 U의 원소다라는 의미예요.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됐다라는 얘기는 이 조건의 X가 전체 집합 U의 원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X의 값들 중에 이 X의 값들은 전체 집합 U의 원소죠. 전체 집합 U의 원소들 중에 이것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예를 들자면은 U가 자연수고 PX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수식을 만들어서 해보면 쉽습니다. 이 진리집합을 그 방정식 같은 데는 해집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죠. 조건의 부정. 조건 P에 대해서 P를 부정하면은 P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거나 not P다 라고 하거나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근데 명제의 부정과 조건의 부정이 기호가 같아요.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그 문제에 따라서 P의 성격이 명제인지 조건인지 명확히 구분되죠. P가 명제라면은 한눈에 봐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고 P가 만약에 조건이라면은 X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되는 거니까 그게 조건인지 명제인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기호라도 헷갈리지 않아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쓰죠. not P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조건 not P의 부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 P니까 not P의 부정은 결국은 진리집합 P와 같은 겁니다.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 자, 아까는 조건이 P이거나 Q이거나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조건이지만 여기서는 P 또는 Q 이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x는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것도 조건이에요.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 이 또는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쉬워요. 조건 P나 Q를 최소한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주는 값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만 만족시켜도 되고 Q만 만족시켜도 되고 P와 Q를 동시에 만족시켜줘도 됩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 집합. 조건 P 그리고 Q 이것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 이것은 조건 P도 만족시키고 조건 Q도 만족시키는 예를 들자면 미지수값 X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not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니다 하니까 P 이외에 U의 원소들로 되어 있는 집합 그게 P의 여집합이죠. 두 조건 P, Q에 대해 P 또는 Q의 부정 이것은 not P 그리고 not Q. 자, 이것을 진리집합의 관계로 살펴보면 이해가 쉬운데 P 또는 Q를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은 Q, P 합집합 Q. 여기서 not은 이 부정은 이 전체에 not을 붙이는 건데 진리집합의 not 개념은 여집합의 개념이죠. 이것을 집합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P의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것을 다시 조건으로 풀었으면 not P,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not Q 이렇게 됩니다. P 그리고 Q의 부정 이것도 P 또는 Q의 부정과 똑같은 패턴으로 Q, P and Q 이것의 부정이니까 not P and Q 이런 모양은 없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표시했습니다. 이게 P 교집합 Q의 여집합. 자, 이거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거를 다시 조건으로 풀었으면 not P 또는 not Q. 자, 이것은 그 기호로 풀어봤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봐도 이해가 쉽습니다. 자, 아까는 명제가 P나 Q 하나로 되어 있는 것만 살펴봤는데 이제는 PQ 두 개로 된 명제를 보겠습니다. 명제 PQ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의 꼴로 되어 있는 명제를 그러니까 PQ가 조건이죠. P 조건이면은 Q 조건이다. 예를 들자면은 X는 2이면은 이게 P 조건이고 이게 Q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명제입니다. 이것은 X 값을 살펴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X는 2보다 큰데 2보다 크면은 X가 2보다 작고 1보다 큰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는 조건 하나, 그러니까 명제 P나 Q로만 이루어진 명제에 비해서 구분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참 거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참이더라.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꼬리 두 개 달린 화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명제가 완벽히 참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이 안 되죠.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게 성립하면은 이렇게, 그러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이 명제가 거짓인 명제다. 이 명제가 거짓인 명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명제 PQ가 참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 거짓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 자, 명제 PQ의 관계가 P이면은 Q도 성립하고 그리고 Q이면은 P도 성립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P, Q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꼬리 두 개 달린 화살표가 양쪽으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P는 Q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Q는 P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을 진리집합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명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리집합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자, 어떤 명제 P, Q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이게 거짓임을 보일 때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제에서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은 성립시키고 이 결론은 성립시키지 않는 미지수의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전체는 거짓입니다. 그것을 반례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면은 자, x의 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게 명제 P고 이게 명제 Q라면 이게 가정 조건이고 이게 결론 조건인데 자, 여기서 진리집합을 보면은 마이너스 2와 2 여기에 진리집합은 2 가정에는 속하는 원소이지만 결론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있을 때는 이 명제는 거짓이죠. 가정에는 마이너스 2와 2가 있고 결론에는 2가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2는 가정에는 속하지만 결론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다. 그러니까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참이지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례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어진 반례가 속하는 집합은 어디냐? 이렇게 됐을 때 P 차집합 Q가 반례가 속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P고 이게 Q일 때 가정에는 속하지만은 P에는 속하지만은 Q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게 P 차집합 Q죠. 자, 3번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 거짓 전체 집합을 U 진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자, 이것은 U에 속한 모든 원소가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시킨다. 그럼 PX는 요 집합은 P고 이 P는 이 진리 집합의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 PX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니까 결국은 이 PX의 해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로 된 집합 곧 그것은 U죠. 그래서 P는 U. 자, 이 명제가 P가 U일 때는 참이고 P가 U가 아닐 때는 거짓이 됩니다. 모든 X가 PX를 만족시키려면 P가 U여야 돼요. U가 아니면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있어서 거짓이 됩니다.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px이다. 이 어떤 x다. 그러면 요 U에 속한 원소들 중에 어떤 하나만이라도 이것을 만족시키면은 이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공집합만 아니면은 이 조건 PX를 만족시키는 X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X가 최소 하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이것의 진리집합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되면 거짓,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되면 거짓. 명제의 역이대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수학교재에서 많이 본 그림일 것입니다. 그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는데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역은 화살표가 반대로 된 거. 이것이 역의 관계죠. 이것은 이것의 역, 이것은 이것의 역. 그리고 화살표는 그냥 놔두고 난만 붙인 거. 이 두 관계가 2입니다. not P, not Q, 2. 자, 이것은 역관계고 이 대각선의 관계는 대우 관계예요.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만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이 명칭을 붙이면은 이 대우 관계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대우 관계에 있는 것들은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도 참입니다. 이게 이 전체가 참으로 판명됐으면 이것도 참이에요.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입니다. 이게 참으로 판명됐으면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으로 판명됐으면 이게 참입니다. 그러나 역이는 참인지 대우라고 참이라고 대우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참일 때 이게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3단 논법이다. P는 Q가 참이고 Q는 R인 것이 참이라면 P는 R이다. 이것은 집합관계로 보면 쉬워요. 진리집합관계로 보면 P는 Q가 참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자, P의 모든 원소가 Q에 속하고 Q의 모든 원소가 R에 속하니까 결국은 P의 모든 원소는 R에 속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을 3단 논법이라고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은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증명법을 보겠습니다. 그 증명은 PQ라는 명제에 대해서 명제 PQ,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Q가 참이라는 것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증명하는 것. 예를 들자면은 그 2는 자연수 A, B가 모두 짝수이면 A, B는 짝수이다. 이것은 직접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연수 A, B가 짝수이다. 그러면 A는 EM, B는 EN, N은 자연수. 자, 이렇게 하면은 그 A, B는 짝수인 거예요. 만약에 자연수 A, B가 홀수이다 그러면 EM-1, EN-1 이렇게 하면은 홀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 A, B가 짝수이기 때문에 A는 EM으로 쓸 수 있고 B는 EN으로 쓸 수 있어요. M에는 자연수고.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짝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EM 곱하기 EN, 이것은 2 곱하기 2MN. 자, 이 두 개가 자연수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닫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수, 자기 자신이다. 곱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연수.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수. 2 곱하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A, B는 결국은 짝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이게 직접 증명법이에요.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부드럽게 연결되는 방법.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간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은 직접 증명을 하려고 해봤더니 좀 어렵더라.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간접 증명법 하나는 대우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귀류법.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연수 A, B에 대해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B는 모두 짝수이다. 자, 이것을 직접 증명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대우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우의 성질은 뭡니까? 어떤 PQ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것의 대우 not Q
not P. 이거를 봤더니 이게 참이더라. 그러면 이 명제도 참이에요. 요거를 봤더니 이게 거짓이더라. 그러면 이 명제도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접 증명하려고 보니까 어렵죠. 그럼 대우를 보면은, 요것의 대우를 보면은 이것은 뭐 변하지 않아요. 이 대우 부정할 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것이 명제인데 요것의 대우는 A, B는 여기서 제가 잘못 썼는데 A 또는 B는 짝수이다. 그러면 요것의 부정은 A가 짝수 또는 B가 짝수이니까 이것의 부정은 홀수 짝수. 이것의 부정은 A는 홀수이고 B는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홀수이다라면 A는 2m-1, B는 2n-1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까 이런 방법을 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으로 밝혀지면 이것도 참이고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게 거짓이에요. 귀류법은 조금 복잡한 법인데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명제의 가정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이므로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인다. 그 말이 어렵지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직접 증명하기도 까다롭고 뭐 대우로 증명하자니 좀 까다로워요. 이럴 때는 귀류법을 한번 써보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귀류법의 방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자, 유리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에는 실수, 허수,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 이게 또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가는데 이 유리수의 특징은 뭐냐? m분의 n, mn은 정수이고 m은 0이 아니다. 유리수의 특징은 m분의 n, mn은 정수이고 m은 0이 아니다. 자, 이것은 루트 2는 m분의 n, mn은 양의 정수 이고 서로소이다. 여기서 mn의 관계는 서로소, 이 조건이 하나 빠졌네요. 아까 그 서로소라는 것은, 숫자에서 서로소라는 것은 공통된 약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mn은 정수였는데 왜 여기는 조건을 바꿔버렸느냐? 물론 m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있겠죠.
이게 루트 2는 요것이니까 이게 양의 정수예요. 그래서 n분의 n도 양의 정수여야 합니다. 양의 실수죠. 그래서 이것도 양의 실수여야 돼요. 그래서 mn은 양의 정수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양쪽을 m으로 곱해주면 루트 2 m은 n.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2m 제곱은 n 제곱. 자, 양의 정수의 성질을 보면은 어떤 제곱이 짝수다. 그러면 짝수 곱하기 짝수여야 짝수가 나와요. 그러면 n은 짝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n이 짝수라는 얘기는 또 n을 2p 이렇게 쓸 수 있고 p도 양의 정수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2m 제곱은 2p의 제곱은 4p의 제곱.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m 제곱은 2p의 제곱. 결국은 m 제곱도 짝수라는 얘기니까 m도 짝수. 근데 m도 짝수고 n도 짝수면은 짝수와 짝수는 서로서가 낼 수가 없습니다. 2분의 4 서로서가 안 되죠. 6분의 2 서로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n이 서로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유리수라는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는 결국은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법이 귀륙법인데 이거는 수학 참고서들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조건 PQ로 이루어진 요 명제, 요 상태에서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이 되느냐 거짓이 되느냐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게 참이 될 때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참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P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P는 Q의 충분 조건이고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좀 더 쉽게 익히려면은 화살표를 맞는 조건이 필요 조건이고 화살을 쏘는 조건이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이것을 진리집합관계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드시 이것이 그 부분집합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부분집합관계로 표시하면은 상당히 많은 집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것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성립한다. 그게 요것의 본 뜻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P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다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P는 Q가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다 성립하기 때문에 곧 요 두 개가 다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P는 Q가 되는 거죠. 그 화살표 이용법, 발레 이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 명제가 이 집합 관계로 분명하게 파악이 안 될 때, 예를 들자면은 x는 0이고 y는 0이면 x 플러스 y는 0. 자, 이게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집합 관계로는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이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x는 0이고 y는 0이면 반드시 x 플러스 y는 0인가? 보면은 이게 0이에요. 이게 참입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는 y가 0이면 x는 반드시 0이고 y도 반드시 0인가? 발레가 있어요. 안 되는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도 0이 되죠.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 y는 2일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x는 0이고 y는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요. 자, 요거만 됐으니까 이거는 이것에 화살표를 쏘는 입장이니까 충분 조건이고 이거는 필요 조건이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집합과 명제의 예제들을 몇 개 골라서 그 실전에 어떻게 그 개념들을 적용시키는지 좀 실전 문제를 몇 문제 다뤄보고 그 다음에 다항식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